예, 한밤의 뮤즈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3월 4일 화요일 현재 0시 1분 지나가고 있고요. 시장 분위기가 약간 하방 압력을 받아가면서 반도체 섹터에서의 하락 흐름이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빅테크 위주로 전체적인 빨간색을 보이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폭이 상당히 큰 오늘장이다, 오늘 월요일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월요일 날 이제 3월 첫 번째 거래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긍정 요소를 지난 28일 금요일장의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했습니다만 엔비디아에 대한 싱가포르 정부의 조사 소식 이후에 반도체 섹터가 크게 물러나면서 현재 브로드컴이 3.5%, 엔비디아가 거의 5%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에서 지금 큰 테크단의 하방 압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 빠지고 있고요. 애플이 0.5%, 아마존이 1.3% 빠지는 모습 가져가고 있고요. 구글과 메타가 커뮤니케이션 섹터이지만 0.5% 정도 하락하는 모습 속에서 테슬라가 0.9% 올라주고 있는데 일단 테슬라가 변동폭이 오늘 굉장히 큽니다. 조금 전에 S&P 글로벌의 PMI가 나온 이후에 3%까지 상승률 다시 회복을 했다가 현재 0.9%까지 물러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유로존 집행위원회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이제 자율주행차의 배치를 위한 가속화를 지원하겠다라는 연설을 발표를 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와 우버라든지 전체적으로 자율주행차를 지금 준비하거나 수행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주가 흐름 좋게 가져갈 걸로 보였지만 네. 현재 우버만 0.6% 정도 오르고요. 테슬라는 상승폭을 크게 키우지 못한 채 0.7%에서 움직이는 모습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내일장 안에 액션 플랜을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이제 유로존의 집행위원장이 지금 자율주행차 관련된 첨단 오토 인더스트리 관련된 발언을 내놓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 자율주행차에 내일 나오게 될 액션 플랜이 무엇인지 상당히 또 기대감을 가져주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0.8%. 쉽지 않은 장이네요. 네, 시장 자체가 약간 꺾이고 있는데 또 캐나다 에너지부 장관이 CNBC 인터뷰에서 미국이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면 캐나다가 보복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관세 이야기가 전해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멕시코의 셰인바움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는 플랜 ABCD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앞서 지금 자막에서도 확인해 보셨겠습니다만 ISM 제조업 PMI 지수 2월치가 예상치를 하회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ISM 제조업 PMI 지수 예상치가 50.6이었는데 50.3이 발표가 되면서 지금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래저래 지금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화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 지출과 ISM 제조업 관련된 지표가 나왔는데 시장에서 주로 보는 두 가지의 지표가 ISM 제조업 PMI, 그러니까 구매 관리자 지수고요. 하나는 구매 관리자 지수와 같이 나오는 제조업 물가입니다. 네. 제조업에서 들어가는 이 프라이스를 전체적으로 통계를 낸 것인데 한층 더 상승한 2월의 프라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56.2가 나왔었는데 60이 넘었기 때문에 상당히 물가 관련된 압박을 받는 제조업단이다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PMI 보시면 시장 예상치 50.6인데요. 50.3을 기록했습니다. 자, 종전치가 50.9였으니까 확실히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었을 텐데 다행인 것은 50을 깨진 않았습니다. PMI는 50 이하가 되면 이 경기가 위축 국면에 들었다고 판단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일단은 ISM에서 제조업 PMI를 내놓은 것에는 이번 2월치에는 50을 넘긴 채까지는 버텨줬습니다. 일단은 시장 예상치 하회했다는 점에서 조금 어려운 점을 나타낸 그런 지표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위에 있는 별 하나지만 체크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전치가 55포인트였던 신규 제조업, 신규 주문 건수도 48.6을 기록해서 확실히 좀 더 2월에 신규 주문 건수가 하락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제조업 고용 지표도 전달에 비해서
한층 하락한 모습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 수치가 50.3이었는데 이번 수치가 50 밑을 하회했습니다. 47.6을 나타내면서 이 고용 지표도 한층 하락한 모습을 나타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건설 지출도 여기도 이제 일종의 제조업이자 내구재 수주 건수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종전치가 0.5였습니다. 상승치가 0.5였는데 이번에는 감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월간의 1월달 수치인데 시장 예상치 0.1% 줄 걸로 예상했지만 그에 한술 더 떠서 0.2%가 감소하는 건설 지출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오늘 ISM이 내놓은 지표가 조금 전에 나왔던 이 보시죠. 좀 밑에 있던 S&P 글로벌의 제조업과는 사뭇 다른 그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S&P 글로벌의 제조업 PMI는 상회했지만 지금 보여드린 것과 같이 지금 조금 전에 나온 ISM 제조업 PMI, ISM이 이제 연준에서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수치이기 때문에 네. 이제 3월에 FOMC 회의 때 상당히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수치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하회했다라는 것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S&P 글로벌의 경제학자인 윌리엄슨이 이야기하기로는 지금 발표된 이 PMI가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이고 단기적인 개선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안 그래도 코멘트를 좀 남겼더라고요. 때문에 시장의 하방 압력을 조금 더 받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도 살짝 좀 해봅니다. 어쨌든 시장이 지금 답답하게 흘러가면서 나스닥이 0.5%대 하락, 특히나 빅스 지수가 현재 4%까지 상승폭을 키워내면서 20을 돌파해내고 있습니다. 관세 이야기도 나오고 경기에 대한 우려도 함께 지금 나오게 되면서 빅스 지수가 좀 튀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5% 넘게 올라가면서 20.68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20이 심리적 경계선이기 때문에 20을 넘어서게 되면 좀 불안하게 시장이 흘러갈 수밖에 없고요. Fear and Greed 인덱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나아지기는 했네요. 지난주 금요일에 보여드렸던 게 19였는데 일단은 31까지는 올라와 있지만 여전히 지금 두려움 국면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장이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개장 때랑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가 5%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브로드컴이 3% 하락. 지금 M7 종목 중에 살아남은 건 테슬라를 제외하고 나서는 전 종목이 하락권역에 들어와 있고 같은 섹터 내에서도 이렇게 하나 둘씩 하락 전환하는 종목들이 속속들이 막 생겨나고 있는 게 지금의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장 초반에 오르는 종목이 S&P 500에서 400개가 넘었었는데 현재 320여 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시장인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누구를 만나봐야 할까요? 성정모 연구원을 만나봐야겠죠. 네, US스탁의 성정모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장 초반에 비해서 좀 많이 꺾여가는 것 같아요. 3월 되면 시장 좀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쉽지 않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꺾인 이유는 어디서 찾으면 될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캐나다하고 멕시코의 관세 부과 이슈도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좀 내일 돼봐야 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 하나 있죠. 뭐 내일 밤은 큰일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하나 올렸는데, 근데 그런 게 사실 좀 명확한 답을 준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왜냐면 이게 뭐 당장 뭐 관세 협상 타결 이런 거면은 당장 오늘 해야 하는 문제인데, 왜냐면 내일부터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일 밤에 또 뭔가 한다고 하니까 조금 시장에서 혹시 이게 뭐 관세 협상 타결 그런 소식보다는 오히려 막 대중국 규제 뭐 그런 이슈 아닐까 좀 우려하는 분위기가 좀 시장에서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좀 AI 하드웨어 섹터 중심으로 매도세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게 혹시 이제 좀 중국의 AI 칩 관련 규제 뭐 발표하는 거 아닐까 그런 걸 좀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얘기해 줄 거면 좀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지. 그냥 뭐가 있을 거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투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불확실성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3월이 되면 시장이 좀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를 갖고는 있는데 지금 준비해 주신 자료에 이분의 얼굴이 보입니다. 강세론자라고 잘 알려져 있는 톰 리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
톰리는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있었나요? 네, 펀드 스트레스의 창업자 톰린리가 주말간에 이제 그 팟캐스트에 하나 출연했는데 한 50분 분량 그 정도 되는 팟캐스트였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서 이제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들어봤는데 뭐 좀 결국엔 좀 매수 기회로 활용하자 그런 이야기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팟캐스트 시작에 앞서서 뭐 처음에 혹시 톰린리 당신은 무한 강세론자로 시장에서 상당히 유명한데 그냥 강세만 계속 외치는 사람 아닌가요? 라고 했더니 뭐 자기가 그런 사람 절대 아니고 경기 침체에 만약에 빠졌다면은 강세 의견 절대 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항상 시장에서 약세론자들은 항상 똑똑해 보이지만 강세론자는 결국 이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자기는 그렇게 똑똑해 보이는 척 할 필요도 없다. 그런 이야기도 일단 시작을 했고요. 뭐 일단 탐리가 이야기하는 근거는 경기 침체 뭐 최근에 오늘도 당장 ISM 제조업 지수 나오고 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는데 일단 탐리는 이 경기 침체라는 건 자본에 대한 이익 증가가 고갈될 때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기업 이익 사이클이 조금 상승해서 좀 뭐 하락하는 그런 쪽으로 바뀔 때 이제 나타난다는 거고 뭐 기업들의 자본 지출도 감소를 해야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건데 일단 이 탐리 입장은 현재까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자본 지출이 상당히 견고하고 그 외적으로도 뭐 다들 이제 미국에 공장을 더 짓는 분위기다 보니까 자본 지출이 상당히 견고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특히 과거에 이제 뭐 팬데믹 때나 21년, 22년 그때 이제 주가가 하락할 때 보면은 뭐 자본 지출이 여전히 회복되지 못했었고 특히 서비스업 지수는 이게 서비스 부분은 팬데믹 수준만큼 뭐 계속해서 침체였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일단 상반기에 약간 시장 노이즈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당장 이번 주에도 금요일 날 이제 고용 지표가 나옵니다. 근데 약간 좀 고용 전망은 어수선할 거다라고 좀 시장에 약간의 우려도 더하고 있고요. 왜냐면 현재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대적인 추방 작전에 나서다 보니까 불법 체류자들의 그 좀 추방을 두려워하는 불법 체류자들이 생각보다 좀 일을 안 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도지 주도의 연방정부 공무원 해고도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약간 이 고용 관련해서는 조금 우려도 있긴 하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이런 게 이 좀 시장이 일시적 공포일 뿐이지 결국엔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은 어느 쪽을 봐야 되냐? 이 톰리는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이 금융 섹터랑 그리고 이 비트코인 그리고 소형주 이렇게 세 개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트럼프 취임 이후로 조금은 뭐 저조했지만 그래도 금융 섹터는 현재 S&P 500 섹터 중에 퍼포먼스 1등 하고 있거든요. 이 금융 섹터 왜 꼽았냐 들어보니까 뭐 지난 15년 동안은 금융 섹터가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이제는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 AI와 금융 섹터의 결합은 정말 뭐 상당히 비즈니스에 긍정적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페드가 계속 긴축적인 모습이지만 이게 결국에 페드는 비둘기로 완전히 돌아섰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둘기적인 면모를 보일 거기 때문에 금융 섹터에 주목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뭐 당장 조금 주말간의 변동성이 있었지만 뭐 자기네 이제 펀드 스트레트 하우스에서는 이미 1분기에 한 6만 5천 불 정도 전망을 해놨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이 비트코인 하락이 크게 우려됐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권장 투자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트레이딩이 아니라 장기 투자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하고서 가져가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근거로는 결국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가치 저장 수단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형주 관련해서도 좀 긍정적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관세 협상 때문에 뭐 소형주를 비롯해서 그냥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다 좀 많은 타격을 받고 있답니다. 사실상 관세 협상 이슈에 있어서는 주식시장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 협상이 끝나게 되면은 소형주한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현재 이 비둘기파적인 이 연준 하에 좀 더 낮은 금리로 이 소형주들의 멀티플 확대가 나타날 수 있다. 이쪽을 긍정적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현재 시장은 좀 성장 과정에서 공포를 겪고 있는 거고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탐리는 이제 작년 말부터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S&P 500이 거의 7천까지 상승할 수 있지만 하반기에 조금 큰 낙폭이 있을 거고 연말에 6,600까지 회복될 거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논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뭐 하반기에 시장이 조금은 하락할 수 있기는 하다. 근데 이게 결국에 하락이 엄청나게 크진 않고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20% 이상 하락하게 되면은 결국 연준이 유동성을 풀어야 하고 이게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구하는 정책이랑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정부에서 나서서 좀 시장을 구원할 거다. 좀 그런 긍정론을 펼치고 있고 또 관세 협상 관련해서도 오히려 이걸 계속 매수 기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관세 협상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가 하락은 왜 그러냐면 이게 미국 증시가 만약에 관세 협상 과정에서 10% 이상 하락하게 되면은
미국 증시는 10% 하락했지만 그러면 관세 협상 대상 국가나 다른 신흥 국가들은 이미 주식시장이 거의 뭐 30% 이상 초토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협상 대상 국가가 먼저 항복을 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항상 주식을 좀 긍정적으로 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좀 AI 하드웨어 섹터가 많은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AI 과잉 투자 관련해선 뭐 언젠간 발생할 수 있지만 일단 올해는 자기는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리는 전반적으로 좀 긍정론을 계속 펼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뭐 S&P 500 3월 통계에 따라도 일단 3월 초 당장은 조금은 상승했다가 근데 3월 중순에 조금 지지부진하고 3월 중순 지나고 3월 하순부터 이게 랠리를 시작하는 모습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데 그동안 1950년 이후로 역사를 보면은 그래서 어쩌면 이게 진짜 계절성대로 가고 있다면은 그냥 오늘도 조금은 뭐 한 3월 중순까지는 결국 엔비디아 GTC 행사가 3월 18일 뭐 그때 예정돼 있는데 결국 그때부터 이게 좀 분기점이 돼서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뭔가 그런 기대 계속 가져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지난달에 성과가 좀 안 좋을 때도 몇 번 보여드렸는데 이 S&P 500 이 대선 이듬해 그 성과를 봤을 때 2월 달이 가장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 가장 안 좋았던 2월 뒤에는 그 다음에 이제 대선 이듬해에서 가장 좋았던 3개월, 그 3월, 4월, 5월 수익률이 가장 좋았는데 그때가 이제 뭐 다가왔으니까 결국 이게 3월 당장 3월 시작부터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3월 하반기부터 좀 기대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3월 하순까지 뭐좀뭐 탐리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이럴 때일수록 시장에선 좀 긍정적인 마음도 갖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음의 안정이라고 하니까 저도 좀 웃으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톱니는 결국에는 바이 더 딥을 외치고 있습니다. 성정모 연구원도 함께 외치실 겁니까? 예, 저도 뭐 3월 중순 이후로 좀 통계적 그런 거를 한번 믿어보고 싶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결국 이제 시장 주도주가 조금 변화하는 분위기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뭐 오늘도 결국 이제 좀 AI 섹터가 결국 전반적으로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하드웨어 섹터가 조금 낙폭이 더 많이 최근 들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이 어쩌면 올해 시장을 좀 대변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서 뭔가 올해 이제 뭐 기존에 당연히 AI 하드웨어 섹터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꾸준히 가져갈 수도 있지만 뭔가 신규 매수 차원에서는 그래도 조금 AI 하드웨어 대신에 다른 부분도 뭐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해봅니다. 근데 저는 또 이게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AI 하드웨어가 빠지면 지수가 올라가기 힘들고 지수가 올라가지 않으면 그 안에서 수익을 내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만 듭니까? 네, 일단 실제. 대장이 가야 네, 되는 거 아니겠느냐 네, 뭐 그런 거 그런 같은데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완전히 지수가 상승하려면은 엔비디아 주도하에 이제 시장 상승이 계속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이제 시장 분위기가 오늘도 그렇고 이제 좀 엔비디아 중심으로는 많이 하락을 하는데, 이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엔 사실 이제 시장 하락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오늘도 상당히 약보합세 정도로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좀 연초부터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연초부터도 뭔가 엔비디아는 조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데 메타는 20일 연속 계속 상승하고 나타났던 모습이 이제 주도주가 결국에 이제 매그니피센트 7 안에서도 뭐 지수 자체를 끌어올리긴 힘들겠지만 뭔가 엔비디아와 메타 그 두 개의 종목 간의 좀 주도주 변화 그렇게 좀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주도주 변화 잘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섹터들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요쪽에도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뭐만 하면 자꾸 우주에 가 있대요. 우주에 주말에 가 뭘 있... 샀거든요. 네, 뭘 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 아무래도 이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좋았으면은 이 우주 관련 기업들이 정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말간에 이 그 로켓을 쐈다기보다는 그 로켓 달 착륙선이 이제 수직 이착륙에 달에 착륙을 성공을 했거든요. 그게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현재 비상장사인데 작년에 이제 달 탐사선을 발사했던 인투이티브 머신스하고 거의 똑같은 비즈니스 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일단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의 블루고스트라는 달 착륙선이 지난 일요일에 현재 달에 작년에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이게 달에 착륙하다가 조금 옆으로 쓰러져서 좀 반쪽짜리 성공이었는데 이번에 민간 기업 기준으로는 뭐 인투이티브 머신스에 이어 두 번째로 이게 발사 성공을 한 건데 사실상 최초로 성공을 했다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직 착륙해서는 말이죠. 근데 이게 관련해서 뭐 계속해서 좀 긍정적 이슈가 일단 계속 예정돼 있습니다. 당장 이번 달 다음 달 내로. 왜냐면은 이게 현재 이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 외에도 이게 그 당시에 이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의 블루고스트가 그 일본의 아이스페이스의 하쿠토 R 미션 2라는 우주선이랑 같이 그 스페이스X의 팔콘 9을 타고 1월에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좀 기술 차이가 있다 보니까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의 우주선이 먼저 달에 착륙을 했고 당장 이제 다음 달에 일본에서 그 만든 아이스페이스의 하쿠토 R 이 미션 2가 이제 달 착륙 예정에 있는데 만약에 이게 또 성공을 하게 되면은 조금 우주 관련 기업들의 좀 내러티브가 긍정적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인투이티브 머신스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실패했지만 이게 또 그 지난 2월 말에 그 스페이스X 팔콘 9을 통해 발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당장 이번 주 목요일 3월 6일 날 달에 이제 착륙 예정에 있는데 만약에 이것도 성공을 한다면은 조금 이제 시장 우주 관련한 기업의 긍정적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결국 이 기업들 하는 이야기가 일단 당장 오늘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 CEO가 이야기한 게 이제 달 착륙에 성공을 했으니까 앞으로 우리는 매년 달 탐사선을 보내서 달에다가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더 많은 달 탐사선을 발사할 계획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게 좀 달 탐사 그런 게 이슈가 많아질수록 좀 뭐 스페이스X 같은 기업도 있고 뭐 로켓랩 같은 그런 발사 업체들도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유럽 우주국 ESA에서도 2030년까지 달 착륙 임무가 전 세계적으로 100개 이상으로 증가할 거고 결국 이제 달에 가는 이유는 다들 달보다 더 먼 200배나 더 먼 화성에 가기 위한 이제 준비 과정에 불과하다라면서 달 탐사를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달 탐사선들이 가가지고 달에서 뭘 하냐면은 이 달에서 좀 얼음 찾는 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얼음을 찾아서 결국 얼음을 찾게 되면은 얼음에서 물을 채취해서 또 달에서 산소나 수소를 분리하고 그걸로 이제 농작물도 만들 수 있고 또 수소 로켓 연료 이런 걸 만들 수 있으니까 이제 일단 달 탐사선들은 가가지고 뭐 얼음을 채취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미국이랑 이제 중국이랑 이 우주 전쟁 패권이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미국에서도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통해 과거에 그 소련이랑 냉전 시대에 보냈던 그 아폴로 프로젝트에 이어서 이제 미국의 우주인을 또 여성 우주인이랑 흑인 우주인 그 사람들을 이제 달에다가 보낸다고 하는데 그런 이슈도 있고 또 중국에서도 2030년까지 이제 그 달에다가 이제 우주인을 보낸다고 했거든요. 결국 이제 미중 패권 다툼이 지구를 넘어서 우주로 이제 이어가는 시대다 보니까 결국 이 경쟁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선 두 양국 간에 좀 많은 투자 지출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결국에 이제 이런 업체들이 점점 많아지고 뭐 나사 주관의 그런 프로젝트들도 많아지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뭐 스페이스X의 팔콘이나 스타쉽을 통해 계속해서 로켓을 발사할 수밖에 없고 또 중국도 계속해서 발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창어 4호, 창어 5호 뭐 다양하게 있는데 근데 이제 로켓랩 같은 기업들도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뭐 지난주 실적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제 로켓랩의 일렉트론이라는 이제 소형 로켓이 이제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3위 이제 기록을 했거든요. 발사 횟수로. 첫 번째가 스페이스X였고 두 번째가 중국이었고 세 번째가 이제 로켓랩의 일렉트론이었는데 결국 로켓랩도 이렇게 좀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발사 횟수가 상당히 많은 기업이니까 좀 이렇게 뭐 앞으로 달 탐사 수요가 증가할수록 앞으로 이런 로켓랩에도 발사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로켓을 이용하려는 기업들이 증가하지 않을까 좀 그런 식으로도 해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스페이스X가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한정돼 있고 그리고 이게 발사라는 게 생각보다 또 규제 절차도 있고 이게 날씨도 잘 맞아야 되는데 앞으로 발사하고 싶은 기업은 정말 많아지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다른 업체도 이제 스페이스X 외에도 뭐 블루 오리진이나 로켓랩을 찾아갈 것 같은데 이 로켓랩 같은 경우에 결국에 이제 우주 탐사 본격화 시대에 좀 대장주로서 올해부터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주에도 실적 발표를 하고 주가가 거의 한 20% 넘게 하락해서 출발했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오히려 플러스로 이제 마감을 했거든요. 이게 확실히 실적이 뭐 계속해서 좀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 기업이 단순히 로켓을 발사해서 뭐 위성을 이제 발사해주는 업체가 아니라 로켓 발사부터 시작해서 로켓의 이제 우주 관련한 뭐 우주 인프라, 우주 태양광 패널, 뭐 우주선에 쓰이는 뭐 위성 통신 라디오나 또 우주 위성 본체를 대신 날려주고 이 본체에서 서비스는 또 다른 기업이 하는 그런 다양한 이제 우주 산업 서비스를 하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이런 기업이 조금 이제 갈수록 우주 산업의 이제 달 탐사 수요가 증가는 증가할수록 특히 오늘 이제 이렇게 그 블루플라이 거기서 이제 성공했는데 그 블루 고스트 우주선을 그런 것도 이제 앞으로 좀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달 탐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이 로켓 발사 좀 수주 잔고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이거 관련해서 로켓랩도 이제 좀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니까 올해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중에 핵심이 이 중형 로켓 뉴트론 관련한 이슈인데, 로켓랩에는 현재 일렉트론이라는 로켓이 있고 차세대 로켓이 이제 중형 로켓 사이즈인 뉴트론이라는 로켓이 있거든요. 근데 뉴트론이 그리고 이 스페이스X의 팔콘 9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로켓 규모는 조금 작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팔콘 9이랑 똑같이 이 뉴트론도 재발사가 가능한, 이제 발사를 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이제 비용 효율적인 로켓이고요. 그리고 이 소형 로켓보다도 중형 로켓이니까 더 많은 위성들을 탑재할 수 있어서 약간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분지 위성을 순식간에 막 여러 개 수십 개를 이 우주에서 배포하듯이 이제 뉴트론도 좀 그런 수요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뭔가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뉴트론 관련해서 발사가 이제 올해 중반에서 올 하반기로 지연되는 바람에 잠깐 지난주에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 어쩌면 오히려 이런 게 또 새롭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그런 긍정적인 해석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로켓랩 주가가 오늘 당장은 이제 시장 변동성 따라 조금 움직임이 있기는 한데, 근데 결국에 현재 이제 주말간에 그렇게 달 착륙선도 최초로 성공을 하고, 그리고 당장 이번 주 목요일에 또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그 로켓 이제 우주선 착륙 시도를 한다고 하니까, 뭐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런 로켓 관련 이제 우주 관련 산업에 조금씩 뭐 이 투자자들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인투이티브 머신스 주가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업이 이제 뭐 목요일 날 이 달에 수직 착륙을 다시 도전을 하긴 하거든요. 작년에는 이제 저렇게 옆으로 좀 꽈당하고 넘어졌던 이슈가 있기는 한데, 뭐 어쨌든 이런 기업들도 뭐 이제 좀 테마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인투이티브 머신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아직 명확히 나오는 기업은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는 이제 달에 착륙을 해서 달 탐사를 통해 뭐 아직 비즈니스 모델은 없고, 오히려 로켓랩 같은 업체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히 구축이 됐고 앞으로 더 많은 이제 수익성을 좀 증명할 단계에 이제 앞으로 오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두 기업 중에 관심을 갖는다면은 좀 현재 대장주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 로켓랩 쪽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그런 입장입니다. 네, 저희가 방송하면서도 사실 한 번씩 꼭 보잖아요. 그렇죠. 로켓랩과 제 티커를 되게 좋아하는 좋아하거든요. 루나. 꿈을 꾸게 만드는 그런 티커, 네. 루나라서 보는데, 네, 달 착륙선이 꽈당했다고 하니까 네. 아, 이게 시장이 네, 확실히 이게 뭐랄까 반응을 다이렉트하게 해주는구나. 그럼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최근에 이 달 착륙 또 아르테미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뭐 크게 기사화가 되지 않는데 자꾸 뭐가 도착했다 그러고 자꾸 쏘아 올렸다라고 하는 걸 보니 무언가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트리거가 계속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켓랩 이야기 또 인투이티브 머신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이거 가져오시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가져오셨네요. 제가 일부에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홍콩 증시에 오늘 신규 상장된 종목이 있습니다. 버블티 가게가 버블티를 프랜차이즈가 상장을 했는데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어떤 종목이었고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예, 오늘 이제 미쉐라는 이제 중국의 그 버블티 업체가 홍콩 증시 IPO를 했는데, 이 미쉐딩청이라는 브랜드는 국내에도 매장이 한 10여 개 있는 매장 이제 브랜드입니다. 이게 한 2020년, 21년부터 국내에도 진출을 했는데, 뭐 버블티랑 아이스크림 라떼 이런 거 이제 판매하는 업체고요. 근데 이게 좀 시사점이 많습니다. 뭐 버블티 브랜드가 상장했다 이런 것보다는 오늘 홍콩 증시 사상 최대 공모주 청약이 이제 미쉐 이 기업에서 나타났다 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은 결국 현재 중국의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된 게 아닐까, 뭐 그런 식의 추측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중국 기술주 중심으로 상당히 강한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어쩌면 이 중국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다시 움직이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공모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공모가 대비 43% 급등하면서 이제 주가를 마감했는데, 이게 시가총액이 한 140억 달러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US 달러로. 이 정도씩 기업 가치면은 뭐 미국의 약간 이런 버블티 파는 더치브로스보다도 더 높은 기업 가치를 평가받는데, 결국 이렇게 높은 기업 가치 평가받는 데에는 이 미쉐라는 브랜드가 전 세계 현재 매장 수가 4만 5천 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20년 이후로 이 4년, 5년 사이에 매장 수가 4배 확장된 건데, 현재 중국의 스타벅스가 한 2만 5천여 개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숫자의 이제 미쉐가 중국 내에서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는 이제 3선, 4선 도시 중심으로 미쉐 브랜드가 있는데, 앞으로 뭐 1선, 2선 도시에도 진출한다 하고, 또 이제 글로벌 진출까지 뭐 한다고 하니까, 확실히 일단 시장에 기대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뭐 시사점을 계속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중국 주식이다 보니까 뭐 투자보다는. 근데 이게 그 1달러 전후 가격대에 좀 아이스크림이나 차,
그런 메뉴로 인기가 있는 브랜드입니다. 근데 이런 게 결국에 이제 스타벅스가 최근에 지난주에 뭐 중국 사업 지분을 좀 매각하려고 한다 그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결국 이렇게 1달러짜리 브랜드들이랑 자꾸 스타벅스가 경쟁을 해야 되니까 이게 상당히 경쟁이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스타벅스가 좀 중국 사업을 매각하는데 큰 기여를 한 브랜드가 아닐까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버블티나 밀크티, 뭔가 이런 브랜드들이 왜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실제로 장사도 잘 되고 왜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미국 주식이랑도 많이 연관지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런 버블티나 밀크티 같은 새로운 음료에 열광하는 이유는 결국 이런 Z세대나 알파세대, 앞으로 소비의 중심이 될 이 세대를 보면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뭐 초개인화 같은 좀 자기만의 맞춤형 메뉴를 뭐 시켜 먹는 것도 있고 뭐 요즘에는 이제 뭐 MZ 직장인 해가지고 뭐 다 같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뭐 통일해 마시는 것도 아니고 메뉴 뭐 정말 다양하게 시켜 먹는 그런 것도 이제 막 여러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외에도 다들 이제 마시면서 뭐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그런 인증샷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조금 단순히 까만색 뭐 커피보다는 좀 형형색색의 이런 음료를 많이 선호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알파 세대 일상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뭐 다이소 갔다가 뭐 인생 네컷 찍고 마라탕 먹고 버블티 먹는다 이런 이야기가 우스갯소리로 있을 정도로 이 버블티에 대한 인기가 이런 어린 세대로 갈수록 정말 높다. 그런 것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 최근에 이제 이 홍콩 증시에 보면은 이 버블티 관련한 기업들이 정말 많이 상장을 했습니다. 당장 작년 하반기에 이 국내에는 차백도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 차바이다오라는 기업이 상장을 했었고 또 이제 올해 초에 이 부밍이라는 중국의 분리 카페라고 불리는 이런 부밍이라는 업체도 상장을 했고 또 오늘 당장 이제 홍콩 증시에서 역대 가장 개인 투자자 이 공모 청약 수요가 높았던 미쉐링청도 오늘 상장을 하고 또 주가는 뭐 거의 폭락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국에서 프리미엄 밀크티 브랜드로 경쟁을 하는 나유키라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브랜드들이 주식시장에 상장되고 올해 주가 퍼포먼스도 나쁘지 않다는 게 결국 이런 버블티, 뭐 보바 이런 거에 대한 좀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증시에서 보면은 뭐 더치브로스나 스타벅스 둘 다 버블티하고 보바 사업을 하고 있긴 합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엔 작년 7월부터 이 버블티 보바 이 메뉴를 론칭을 해서 뭐 조금씩 이제 따라잡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더치브로스 관련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당장 이틀 전 3월 1일에 이 보바 메뉴를 1년 만에 재출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더치브로스의 보바라고 불리는 이 버블티 메뉴가 이게 작년에는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3월 초부터 팔았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보바를 전문적으로 파는 좀 미국의 초대형 프랜차이즈 매장 이 브랜드가 거의 없다 보니까 여기가 거의 최초로 이제 그렇게 매장수 많은 프랜차이즈 중엔 거의 최초로 이걸 보바를 많이 들여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전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작년에 공급 부족 때문에 팔고 싶어도 못 팔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게 뭐 하이퍼 크롬 보바라고 오렌지하고 석류 패션오르츠 맛 이걸 섞은 좀 음료를 보바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작년에 좀 공급 부족을 경험했었으니까 올해는 이제 공급 부족을 없이 좀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까 뭔가 그런 기대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 더치브로스라는 기업이 이번 1분기 실적 발표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여기가 작년 1분기에 보바 인기가 워낙 많았다 보니까 작년에 좀 동일매장 매출 증가율이 10%대로 더치브로스 사상 가장 좋았던 실적을 기록했던 순간이 작년 1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 기고효과 때문에 비교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근데 올해도 뭔가 이렇게 보바를 다시 한번 준비를 해왔고 오히려 이번에는 좀 공급 부족을 겪지 않을 정도로 미리 좀 수급을 준비했지 않았을까 뭔가 그런 걸 기대해 볼 수 있어서 과연 이 더치브로스 올해 어쩌면 이 보바를 통해 다시 한번 더 성장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더치브로스 주가도 최근에 어쨌든 사상 최고가 랠리를 펼치다 조금은 쉬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게 뭐 주가도 주가지만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칠가이라고 하는 최근 좀 SNS에 돌아다니는 이런 뭐 밈 같은 것도 한번 같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 더치브로스나 버블티, 밀크티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이런 좀 SNS 밈을 같이 알면 좋은 게 결국 현대시대 소비는 SNS가 완전히 이걸 뒤바꿔놨습니다. 과거에는 뭐 특정 지역이나 특정 국가에서 유행하면은 해당 지역이나 해당 국가에서만 유행이 국한됐는데 최근엔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 소비자들이 완전히 다 연결되는 시대거든요. 결국 어느 지역이나 어느 국가에서 유행한다, 인기가 많다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현재 중국이나 홍콩에서 또 아시아권 국가에서 뭐 보바, 밀크티 그런 인기가 정말 높은데 그런 게 결국 이제 미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런 게 어쩌면 이런 더치버스 같은 기업에도 꾸준히 긍정적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치브로스. 지금 제가 이 밈을 여기서 볼 줄이야.
칠가이. 칠가이를 여기서 만날 줄이야 몰랐는데 지금 더치브루스에서도 이 버블티를 파는군요. 사실 버블티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먹지만 사실 중화권 시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메뉴? 약간 이런 그렇죠. 느낌이잖아요. 기본 예. 음료 뭐 이런 그냥 느낌이라서. 커피 같은 느낌인데 요거로 인해서 더치브루스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의 음료 시장의 판도도 좀 읽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재미있게 잘 들었네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US 스탁의 성정모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타피오카가 네. 수급이 불안하대요. 그 타피오카 타피오카 펄이 아. 굉장히 수급이 불안정해서 한창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공땡티가 유명할 때 네. 지금도 유명하지만 지금도 잘 팔리죠. 타피오카 펄이 이제 옵션에 선택이 안 되는 때도 있었고 진짜요? 그것 때문에 아까 그 펄 문제를 네네네.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 타피오카가 생각보다 인기가 엄청 많은 그런 재료다라는 네.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오늘 결정할 것이다. 그들은 국경에서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좀 코멘트를 나쁘지 않게 덧붙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낙폭을 더 키워내지는 않고 있고요. 나스닥이 0.3% 하락, S&P 500이 0.1%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5% 가까이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보다 더 안 빠져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브로드컴이 2.4%, 지금 인텔이 3%가량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요 종목 봐야겠죠? TSMC 봐야 할 것 TSMC. 같습니다. 지금 왔다 갔다 많이 하네요. 지금 아까 저희가 하단 자막의 속보와 함께 확인해 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낙폭을 확 줄여냈다가 다시금 1.6%까지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말로 지금 뉴스가 좀 전해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1,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좀 낙폭을 줄여내나 했는데 1.5%가량 하락이라서 약간은 좀 아쉽게 흘러가고 있는 TSMC의 주가입니다. 해당 기사를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 반에 트럼프 대통령이 TSMC에 1,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발표할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화면 같이 볼까요? 일단은 네. 오늘 투자 관련된 발표가 있다고 백악관에서 밝힌 바가 있는데 네. 조금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더 먼저 하는 것 같고요. 이게 현재 월스트리트저널 화면 보고 계십니다. 트럼프가 춤메이커 TSMC expected to announce 그러니까 1,000억 달러의 인베스트먼트를 미국에 하는 것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자,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우리말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만의 반도체 제조 회사가 4년 동안 미국 내 칩 제조 공장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소식통이 전했다라고 WSJ가 밝히고 있고요. 월요일 늦게 이 계획을 발표할 걸로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SMC는 이미 미국에 공장을 갖고 있죠. 여기 그쵸. 보시면 2020년에 애리조나에 120달러 규모의 칩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말하며 뿌리를 내렸고 참고로 작년 말에 12월 달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선단 공정은 아닌 걸로 알려졌는데 어찌됐든 간에 패키지 공정까지 추가를 하겠다라고 최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포함된 투자액이 아닐까라는 그렇겠죠. 생각이 들고요. 총 투자액은 현재까지 650억 달러였다. 작년 말에 이 첫 번째 공장의 양산을 시작했다.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있을 때. 함께한 이 기공식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소식이 쏙 사라졌어요. 그때 그러고 나서 바로 뭐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이거 기공식 하는 거야 마는 거야 하더니 결국에는 이제 되고 나서 뭐 결정되고 나서 기공식과 함께 미국 정부 인사들을 좀 초청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별 내용 없이 그냥 양산을 시작을 했나 네, 봅니다. 그런가 봐요. 자, 일단은 뭐 TSMC가 바이든 행정부 아래서 66억 달러의 보조금을 또 받았고 연방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대미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것처럼 기사에서는 서술을 일단은 하고 있고요. 네. 트럼프는 미국의 칩 제조를 더 확대할 것을 거듭 요구했지만 더 선거 운동 과정에서 칩법을 비판했고 제조를 유치하는 더 나은 방법은 관세라고 주장을 했고 타이완이 우리한테 그것을 뺏어갔다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었죠. 그래서 이 타이완에 대한 적대적인
그런 발언을 계속해서 내놨고 뭐 투자 내부사항은 세부사항은 모호한 경우가 많고 새로운 투자를 나타내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나올지는 이 기사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패키징이 안 들어가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말씀드리면. 바이든 행정부 이래 패키징 등 최첨단 생산 시설을 이전할 것을 촉구해 왔다 정도로만 현재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1,000억 달러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체크해 보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게 이제 관세 때문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일단 예. 지난주에 대만 총리는 미국에서 혹시 TSMC에 대해 뭐 투자 이야기가 있었냐 했더니 아직까지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 됐는지 특히나 이 코어스 패키징이 안 되게 되면 애리조나에서 만들었다가 대만 가서 패키징 다시 하고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TSMC 입장에서도 사실 부담스럽지만 하지만 이거 미국에서 이거 하지 않으면 TSMC의 영업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게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클라이언트가 대부분이 미국 회사라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그들에게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네요, 네. 엔비디아가 70%의 패키징 공정을 쓰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불안정성을 좀 해소하는 측면에서의 투자 앞으로 4년 동안 1,000억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사이즈는 스타게이트와 1차적으로는 사이즈가 동일합니다. 그러네요. 1,000억 달러 4년 동안 투자하는 게 네. 이 트럼프 행정부의 약간 기본 약간 그 투자하려면 뭐 이만큼 해. 투자 선이지 않나라는 네. 생각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TSMC 주가는 0.8% 현재 하락을 하고 있고요. 오늘 하루 종일 좀 TSMC의 주가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장이 좀 뭐라 그래야 돼요? 계속 러트닉이 지금 관세 관련해서 코멘트를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 오후에 동부 시간 기준으로 오후에 결정을 할 거고 화요일에 관세 관련한 발표를 하겠다라고 러트닉 장관이 지금 코멘트를 좀 내놓고 있습니다. CNN 발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때문에 시장이 관세에 대한 그 발목을 좀 잡혀 있다는 게 역력하게 좀 느껴집니다. 초록색이 분명히 많거든요. 분명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걸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현재 나스닥이 0.2%대 약보합권이고요. S&P 500을 그래도 돌려 세우네요. 강보합권, 다우도 마찬가지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이 그래도 약간은 낙폭 줄여냈고 엔비디아가 오늘 쉽지 않은 길을 계속해서 걷고 있습니다.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도 함께 3% 이상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인텔은 그래도 다시금 상승으로 자리를 잡는군요. 4%대 상승 보여주고 있고 장비단도 조금씩 더 상승폭 키워나가면서 상승 종목 수가 현재 함께 볼까요? 리프레시가 안 되네요. 네. 380개 정도 S&P 500에서 올라가고 있고 나스닥 100에서도 80개 종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자, CNN 기사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네. 일단은 상무장관, 이 러트닉 장관의 코멘트가 물론 시장에서 지금 희망적으로 읽히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브로드컴이 지금 반등을 시도를 하면서 낙폭을 1.5%까지 줄였어요. 지금 줄여냈습니다. 마이너스 1.6%, 1.5%로 움직이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도 1% 내에서 지금 하락세를 조금 줄여내는 그런 모습 가져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중국에 대한 불법 반입 요소로 지금 지적되고 있는 델 컴퓨터라든지 슈마컴이라든지 그 사이에 네트워크 단인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는 3%, 2% 후반에서 지금 빠지는 모습 가져가고 있는데 네. 일단 CNN 기사는 이겁니다. 상무장관이 이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유동적이다라는 것인데 일단은 CNN이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이렇게 제목도 한국어로 써줬는데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멕시코가 트럼프에게 제안한 것이 1차적으로 뭐였냐면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추가적으로 10%를 2번 부과했는데 멕시코도
중국에 대해서 똑같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상당히 호의적으로 반응을 했고 만약에 캐나다가 중국에 대한 관세를 미국 수준으로 같이 올려줘서 약간 그 지금 멕시코와 캐나다, 미국이 FTA로 묶여 있는데 북미 요새. 똑같은 뭐 포트리스, 네, 포트리스를 맞습니다. 구성을 한다면 미국에게 훨씬 더 좋은 상황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지금 상당히 호의적인 분위기를 안고 있다. 그래서 네. 멕시코가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런 측면의 얘기를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올 것들은 오늘 밤에 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팀이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스캇 베센트도 이 멕시코가 중국에 대한 관세로 미국과 같은 수치를 가져가는 것을 제안했고 캐나다가 이렇게 한다면 아주 좋은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도 트레저리 세크리터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아주 좋은 분위기로 갈 수 있음을 조금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ISM 제조업 PMI가 상당히 시장을 좀 하방을 압력을 주고 있고 네. 엔비디아의 이 싱가포르 정부라든지 주변 국가에 대한 조사가 조금 반도체 섹터를 끌어내리고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관세 압력도 줄여낼 수 있는 장으로 조금 무빙이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록색이 밝아졌기 때문인데요. 네. 조금 더 얼마나 극복할 수 있는지는 저희와 함께 3부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많은 이야기가 남아있는 3부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